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이제 사퇴 이야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죠. 어제 의총에서도 사퇴론이 분출될 것이다.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의원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 친한동훈계 스피커들이 열심히 떠들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어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시읒자도 안 나왔다. 라고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징계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징계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죽이기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국회의원들의 동기나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단순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새삼 듭니다. 징계를 당하면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징계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차기 총선 출마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거취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본인들의 자리 보전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계산하에 숨죽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당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장에서도 장동혁 대표 거취 관련해서는 하나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가는 노선이 우리 당내의 여러 당심들을 무시하는 이런 의원들의 준동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반응 자체가 좀 속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제가 순수하다라고 해야 할지 솔직하다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온 워딩이 징계를 한다. 근데 우재준 최고 본인은 나는 부산에 간 적도 없고 치킨을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산 안 갔고 나는 치킨을 안 먹었다. 그런데 한동훈 씨와 부산 가서 치킨 먹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렸던 친한동훈계 의원들 우리가 버젓이 그 명문들을 그 얼굴들 면면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띄워드리는 것처럼 송파남매라고 불리는 배현진 박정훈 의원 송파에 적을 두고 계시고 심지어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총괄 주도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거를 주도해야 함에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치킨을 먹고 SNS에 직접 게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지요. 친한계 의원들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우재준 의원도 최고위원도 이와 같은 행위가 해당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말은 즉슨 나는 징계 받을 이유가 없지만 다른 친한동훈계 의원들 여기 고동진 의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한지아 의원도 한동훈 씨와 함께 성관이 앞에서 또 사진 찍은 장면들까지 노출이 되었었죠. 이런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와서 친한동훈계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재준 최고위원의 말을 빌려서 이 주장을 뒤집으면 부산에 갔거나 치킨을 먹었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라고 해석이 또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에 해당 사항에 있는 의원들은 당연히 징계 조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국민의힘 선거가 한창인 와중에 국민의힘의 당적을 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의힘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돕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 선거까지 패대기치고 타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속된 말로 노가리를 깠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용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씨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자랑스럽게 북갑 주민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뽑은 박민식 후보가 낙선을 했는데 한동훈 씨에 대해서 북갑 주민들이 잘 뽑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올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 징계 사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 전쟁으로 치면 전쟁통에 이적행위, 적국으로 들어가서 탈영을 해서 우리 장성들을 향해, 장병들을 향해서 총을 겨눴다라고 밖에 비유할 수가 없는 이런 최악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가동되고 비가역적인 징계 조치를 반드시 엄중하게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떤 부산에서 치킨 회동이라고 네이밍을 좀 해보겠습니다. 치킨 회동을 했던 멤버들 중에 박정원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네, 징계 문제가 당내에서 희화화가 되고 있다. 한동훈의 복당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시류를 잘못 읽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의원들,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야를 견지하고 있는 의원들도 두루 소통을 합니다. 두루 소통을 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지만 한동훈 씨 복당에 대해서는 이구동성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하십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도 사퇴하면 안 된다, 비대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 사퇴하면 왜 안 되냐? 첫째, 비대위로 가면 한동훈 복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비대위로 가게 되면 제3의 인물, 당 밖의 인물을 또 데려와서 중도가 어쩌고 약간 이렇게 판이 흘러갈 확률이 큰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 복당 요구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방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 그렇게 해서 한동훈 씨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들어왔을 때 한동훈계의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는 친한동훈계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징계 조치 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한동훈계 일각에 부산까지 내려가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내 정파, 개파를 떠나서 모두가 공분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례를 남겨야 한다. 징계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 복당을 굳이 누가 막을 것도 없이 당내 누구도 한동훈 씨의 복당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한동훈이 아니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0%로 수렴하는 부산 패밀리들, 치킨 회동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만 한동훈 씨 복당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평론을 할 때 정파적으로 평론하지 않습니다. 여러 플레이어들의 동기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주요한 당내 플레이어들의 동기를 봤을 때 상식적으로 누가 한동훈 씨 같은 희대의 배신자, 팀플레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모르는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하면서 총선 말아먹고 대통령 탄핵시킨 이런 희대의 무능력한 무책임한 인물을 굳이 데려와서 당권투쟁 한복판에 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죠. 차기 당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러 중진급 의원들도 이렇게 조중동에서 열심히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한동훈 씨 같은 경쟁자를 굳이 전당대회판에 드릴 동기나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충수만 던지고 있다,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징계 문제가 희화화되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 게 뭡니까? 국가의 법치, 형사처벌, 민사 등의 소송제도가 있듯이 당에도 징계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윤리위라고 하는, 당무감사위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희화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체계 그럼 작동을 멈춥니까? 아니죠. 사법체계가 더 정상적으로, 더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무시하고 지도부가 인선한 당무감사위 윤리위에 의한 독립적인 조치를 무시하고 가처분하면 그만이다. 어차피 구속력이 없다라고 무시를 하기 때문에 당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수 부장판사, 무슨 본인이 판사가 정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당대표 겸 윤리위원장 겸 공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부적절한 행태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1야당이 굴복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또 그와 같은 정당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를 한다, 결정을 한다면 저희가 당원 당규를 총체적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징계를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렇게 희화화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의 주장에 우리가 더 강력한 문책이 필요한 이유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젠 좀 허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여러 흐름들, 더 이상 장독 대표에 대해서 징계 조치 때문에 사퇴론이 분출할 것이다. 전혀 적중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던 우재준 최고위원부터 나는 아니다 라고 발빼기 시작한 것만 보더라도 이 한동훈 씨와 선거 한복판에서 사진이 박제되어 있는 여러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증거로 남아있는 이런 의원들은 절대로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허세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네, 당원권 정지 2년이면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씨 복당 외에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천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한동훈 씨의 복당을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일구의 가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요. 최근에 한동훈 씨가 여러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과 교류를 늘려가고 있다,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죠.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실 만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는 정말 벨도 없나?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벌인 일이라고는 역대급 총선 대패를 이끌었고 당정 갈등을 유발하고 대통령과 반목하면서 계엄을 위시한 탄핵 사태를 주도를 했고, 그 이외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 정당을 총체적으로 파괴했고, 한 발 더 나가서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등을 이끌었던 정말 보수를 파괴했던 인물이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인물에 대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라고 교류를 늘려가는 게 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그저 인기 좀 있다 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면 대충 여기저기 다 발걸치고 줄 서는 것인지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통령 2번 탄핵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냐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일전에 또 공부 모임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소식에 이어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한다라고 전해지던 공부 모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재욱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이라고 하는 또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씨가 여기도 가입을 해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씨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퇴장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반응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심이 아니라 조직을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쉽사리 용서하고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윤리위의 조치를 희화화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시를 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여기저기 발걸치는 식의 이런 야합 정치, 떴다방 정치, 통합을 가장한 짬통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무건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 역시 당직자이기에 앞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뭘 기대하는 건지, 뭘 바라는 건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동기를 늘 보고 말씀을 드린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동훈 씨는 본인만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심지어 조직까지 파괴를 하고 내란 동조를 했다, 극우다, 윤어게인이다, 온갖 프레임, 협잡을 하면서 둘 중 하나, 스태프 아니면 피고인 취급하는 것이 한동훈이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단연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한동훈 씨와 손잡아야 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대체 뭘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팀플레이가 안 되는 사람, 잘 된 거는 제가 했다, 잘 안 된 거는 제가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런 인물과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씨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성해야 됩니다. 기득권 언론,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구태정치고 야합입니다. 구태정치. 당원들을 바라보고 지지자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만 될 수 있으면 누구와도, 고문기술자와도 연대를 하고 복당만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온갖 의원들 찾아가서, 이거는 여러 패널들이 직접 전원 형태로 얘기하는 것들이죠. 뭐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느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포섭을 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거래고 야합이고 구태정치 아닙니까? 제 설명에 지금 한치 틀린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재래식 미디어가 그나마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야합하지 않고 기성 언론들과 야합하지 않고,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장동혁 대표만을 집중 포화를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짜뉴스 제조기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재래식 미디어 역할인가? 참 적절치가 않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동훈 씨가 하는 이런 원내 의원들끼리, 당원 지지자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원내 국회의원들끼리 짬짬이로 하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역시 당심을 좀 바라보시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중을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퇴장이라고 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예디예님, 제가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네, 깜빵으로 한동훈 재판 껌 꺼먹은 변호사님께 이렇게 또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당원 게시판 등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또 원성들이 많죠. 지금 제도권 권력을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심히 국민의힘의 분탕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씨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길이 없고요. 당원 게시판은 제가 몇 번이고 설명드리지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보다 집권 여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 집권 여당의 업무가 뭡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것이, 국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업무입니다. 국정에 대한 업무를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악플 몇 개 달았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 방식 자체가 자당 정치인들을 민주당보다 더 과격한 언사, 막말, 극언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했고, 그와 같은 것들이 당심인 것처럼 왜곡을 했고, 그렇게 왜곡된 당심을 열심히 언론에 퍼다 나르면서 스피커들이 떠들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이런 일련의 여론 조작 과정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 모임이나 하면서 한가롭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소식으로 전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한과미래 소속이죠. 서초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잠시
네, 아남노트님, 일단 송파남매부터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마 윤리위 7월 6일 날 첫 회의에서 좀 거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대한과미래 소속 서초의 조은희 의원, 오늘 명태균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입건된 것을 넘어서 경찰에서 이것은 기소가 필요하다, 재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 자체를 제가 좀 드라이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명태균 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명부를 제공을 했고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지금 송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의 경선 등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재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유죄의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과미래 자칭 소장파, 자칭 쇄신파 아니겠습니까? 쇄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이렇게 쇄신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경선에서 장난을 치고 당원들의 당심을 무시하고 당권 흔들기만 앞장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누가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연 대한과미래가 쇄신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 집단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죠. 쇄신파, 소장파라고 하는 수식을 달기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비판하듯이 비판하진 않겠습니다만 상대 정당이었다면 정말 가열차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당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범죄 정황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경을 역시 금할 수가 없겠고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향해서 정말 뭐 하나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제대로 된 도덕성에 대한 의혹 하나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당대표에 대해서 온갖 프레임 공격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